동의보감을 보면 이제 이 음양오행을 가지고 이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인데 목화토금수가 있어요. 그러면 목화토금수는 오행이라고 하는 우주의 기본 리듬이에요. 서양에서는 오원소라고 얘기합니다. 원소는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오행이라고 하잖아요. 행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목화토금수지만 목하고 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 안에 화토금수를 다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 이게 흘러가죠. 우리도 자연의 산물이니까 우리 몸의 기본 핵심, 그것도 오장육부인데 그것도 오행과 매칭돼 있다,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신비패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오행하고 매칭을 시킨 거죠. 그러면 목은 간담, 목은 봄의 기운이니까 간담은 이 목의 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. 다이나믹함.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으로 분노와 연결되는데 분노는 가장 다이나믹한 감정이에요. 거꾸로 솟는 힘이기 때문에. 거꾸로 솟으니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죠. 그래서 화를 제때 잘 내면 멋있습니다.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이건 아주 희귀하고요. 대개는 그거를 감당을 못 해갖고 스타일 다 구기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.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화를 다스리라고 하는 게 간을 다쳐, 이런 뜻이에요. 간이 이 우리 생명 에너지의 출발점인 거죠. 봄의 에너지니까, 봄. 네. 그래서 봄은 언 땅을 뚫고 막 솟아나는 거잖아요.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? 그래서 이걸 청년의 에너지라고. 청년기는 목기를 쓰는 거죠. 이렇게 다 매칭이 돼 있어요. 그리고 분노하면 왜 이렇게 목을 잡고서 거꾸로 솟으니까. 이렇게 해서 진짜 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뭐 그 한 방에 간다고 하는 게 이 거꾸로 솟는 기운 때문에 그러거든요. 이게 생리가 이 자연의 어떤 그 힘에 또 운동 정지 이런 상황과 굉장히 연결돼 있구나, 이걸 알려주는 거죠. 여름이 되면 이제 화기를 쓰는데 화는 확 퍼지는 기운이니까 이거는 곳곳에 아주 끝까지 다 퍼지는 건 심장, 소장, 열을 전달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손끝이 저려,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? 열이 여기까지 안 온 거죠. 피도 좀, 피가 또 안 온 거죠. 그럼 뭐예요? 심장이 지금 기운을 절전 모드로 들어간 거지. 예.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, 이때 멀리 있는 데서부터 좀 덜 보낸대요. 왜? 가운데가 중요하니까. 그래서 뭐 이제 팔다리가 손발이 막 그 시리고 저리고 뭐 발목이 시리고 뭐 거기까지 보낼 여력이 없는 거죠. 그게 이제 화기인 심장이 하는 거고, 이렇게 퍼지는 기운은 기쁨이라는 정서가 주관하는데, 우리가 웃을 때 웃음의 표현이 그렇잖아요.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기쁨은 기를 느슨하게 해요. 그래서 기쁜 상태에 너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기의 균형을 깹니다.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. 네, 누구를 봤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면 빨리 헤어지세요. 네. 그러니까 좋은 일이 지나친 것도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, 감정 조율이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수 있는데, 자본주의는 기쁨을 막 엄청나게 이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막 즐거우라고. 그 우리가 매체를 보세요, 한번. 먹는 거 아니면 노래하는 거예요, 대부분. 그러니까 먹고 노래하고야 그 채널을 돌려보면. 근데 그렇게 하루만 살면 정말 완전히 기가 다 탈진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이 없는 거, 이 자본의 무한 증식의 원리가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면 금수로 가는데 그 사이를 조율하는 게 토기운. 그러니까 토는 땅의 기운이니까 포용력이 엄청 넓고, 그 다음에 땅이 갖고 있는 이 아주 뭐라고 하지? 듬직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항상성. 이게 되게 중요한데, 이게 우리 몸에서는 비위가 그 역할을 해요. 비위는 모든 모래도 다 소화시키잖아요.
들어가면.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서 막 푹푹 쪄가지고 잘게 나누어서 몸 곳곳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보내는, 이게 토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거는 감정에서는 생각인데, 생각이라 그러면 애매하고 잡념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. 잡념이 많다 그러면 이제 비가 약하신 거죠. 잡념의 핵심은 뭐냐? 나에 대한 집착이라서, 집착인데 쓸데없는 집착인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, 이게 제일 쓸데없는 집착이거든요. 네. 내 머리 스타일이 막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. 전혀 보지 않거든요, 사실. 그 사진을 찍잖아요, 단체 사진.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? 자기만 봅니다. 자기가 잘 나오면 어머 사진 잘 찍었네 이러고, 자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, 작가가 이상해. 그래서 이 비가 약한 사람들의 그 예민함은 거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? 막 이렇게 해서 망상 짓는, 이게 대부분이지, 타인을 걱정하느라고 내가 소화가 안 돼, 이런 분은 못 봤어요. 누가 걱정이 돼, 그래서 어떡하지,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, 이런 사람은 엄청 잘 드십니다. 소화도 푹푹 잘 되고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에 집중할 때 생명력은 떨어져요.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래요. 자를 내려놓는 만큼 해방감을 느껴요,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. 놀라운 일이죠.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의 차원에 들어오면, 생명의 또 정신과 육체로 나눠서 인간의 마음 구조로 오면 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, 정말. 모르잖아요, 현대인들. 이렇게 똑똑한 현대인이 자기 마음 구조를 모르고 자기가 왜 화내는지도 몰라. 그리고 진짜 충격 중에 제가 만약 화가 나서, 이제 저도 성질이 참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, 제가. 성질이. 근데 실제로 사귀면 더 안 좋거든요, 진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화를 많이 내고 살았는데, 화를 막 내고 막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, 근데 공동체를 하면 이게 저절로 견제가 돼요,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집에서 혹은 혼자서 살면 이런 훈련을 못 받아요.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견제를 이렇게 받았는데, 동의보감 배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하지? 저희 감리당에 이제 와서 이제 불교 가르쳐 주시는 이제 정화 스님 덕분에 이렇게 기동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화를 낼 때 상황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됐어요. 그전에는 창피한 것만 생각하고, 내가 화내서 좀 스타일 완전 꾸기고 뭐 이런 걸 어떻게, 그 다음에 어떻게 만회를 할까,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제 어떻게 영혼에 심어줄까,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을 짰는데, 그 다음에는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, 이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관찰을 하고 놀란 게 뭐냐면, 화가 났을 때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? 근데 그 다음에 뭘 그걸 우기고 뭐 합리화를 하지? 생각이 안 나는데? 생각이 안 나는 말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다 그냥 윤색이고 덧칠하는 거예요. 거기에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야, 이거는 뭐 스타일 꾸기는 문제가 아니구나.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. 우리는 정말 이 자신에 대해서,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다.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이제 몸에 많은 기운이 조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폐대장은 우울하거나 슬픔인데,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우울하다를 나쁜 감정이라고 자꾸 생각해. 이게 병이라고. 근데 슬프고 우울한 걸 겪어야 됩니다. 인생의 쓸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의 공감이나 윤리나 이런 걸 더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요? 늘 명랑하고 늘 기쁘기만 하면 그건 우리는 얼라라고 하죠. 세상 물정 모르는. 슬프고 우울한 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금기운이 있다. 그러니까 폐가 튼튼한 사람은 슬플 때 슬퍼하고, 우울할 때 우울해하고, 벗어날 때 벗어난다. 맺고 끊는 걸 잘한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폐기운이 약하면
아무 일이 없이 맹목적으로 슬퍼하고 슬픔을 또 그냥 막 미약화하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거를 전염시키고 그래서 급기야 슬프고 상처받는 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이런 전도망상. 그게 예술이야 라고 또 우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. 자, 야, 이런 거 이제 감정과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신장 방광. 그럼 신장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이제 비위. 신장이 약하면 비위를 치거나 신장이 강해도 비위가 영향을 받거든요. 토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새로운 번뇌가 기다리고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은 신장 방광은 뒤에 있으니까 이 근원적인 정서. 그래서 공포나 두려움. 공포와 두려움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 자기 방어가 되거든요. 자, 이게 이렇게 오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생리와 심리가 이렇게 구성이 됐네?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생리와 심리가 다 다르게 구성돼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간이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비위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 방광이 튼튼하고 그거는 정서의 패턴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근데 요거 생리와 심리의 패턴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. 그게 명리학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명리학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네가 타고난 욕망의 구조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것에 태가불구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데 어느 건 부족해 라는 요것을 말해주는 게 운명이었어요. 명리예요. 전 그러니까 막연한 운명이 아닌 거예요. 정말로 생명에 토대한 그런 어떤 오행의 이런 뭐라고 하지? 이 응용과학 같은 것이죠. 음양 오행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을 태어난 연월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. 그래서 이게 비겁, 식성, 재성, 패대장, 인성이 바로 명리 언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역시 오행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 팔자는 뭐냐? 오장육부의 세팅이네?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지? 희노애락 애호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지 알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다 희노애락을 반응하지 않잖아요. 어떤 사건을 볼 때 완전히 다르게 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태어나자마자 축구하는 애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춤추는 애가 있고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걸어 다닐 때부터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.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도 그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또래 사람들하고를 몰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청년은 다 자기보다 몇십 년 위에 고모, 삼촌, 엄마 뻘인 사람들하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. 그리고 항상 어린 사람들하고 다니는 사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맺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핵가족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딱 묶어놓은 거잖아요. 내가 타고난 것을 펼치지도 못했고 그 타고난 것의 태가불급을 내가 조율하는 그런 훈련도 못했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살기나 한 건가?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핵가족 구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성과 연애, 사랑이라는 이 표상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뭐 큰 사고 없이 잘 지냈다고 해도 이제 중년이 되면 그게 더 이상 안 통해요. 왜? 금화교육의 시간이거든. 가을이 왔다. 그러면 이전의 몸하고 바뀌어버려요. 갱년기 많이 하지만 갱년기는 몸 자체가 리셋되는 거예요. 여성도 남성도 다. 그러면 감정도 바뀌겠죠.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고 선택했던 그 시절의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. 두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 달라진 이미 자아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어떤
원래 설정했던 계획과 표상 안에다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서로에게 너무너무 원망만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움직이죠.